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천영입니다. 네, 오늘 이번 시간 주제는요. 네. 풍수 콘텐츠 준비했고요. 네. 주방에 좀 어떻게 해야 좀 금전운이 많이 들어올까요? 네, 이제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죠.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재물을 요하는 동선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제 거실 창문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방인데요. 이제 주방에는 어떤 곡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조왕신이라고도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부자를 만들어주는, 그리고 이제 조왕에서 곧 주방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내실을 정비를 하고 그 내실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것들을 따지는 게 주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주방을 이제 만지고 그리고 주방에 어떠한 배치를 하고 이러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, 자, 부자를 만들어주는 주방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중 이제 첫 번째죠. 이제 첫 번째는 쌀 항아리입니다. 물론 주방에는 쌀 항아리가 다 있겠죠. 이제 그러나 이제 요즘은 옛날 집은 베란다도 있었기 때문에 베란다에다도 막 쌀을 놓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도 물론 쌀 항아리를 이제 집에다 두는데, 이제 그 항아리가 여름이 되면 습하고 이렇게 막 눅눅하고 이래서 그 쌀 항아리에다가는 여름에는 안 넣고 겨울이 되면 선선해질 때는 그때 거기서 쌀을 넣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푸곤 하는데요. 자, 이 쌀 항아리는 어떤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던지 할 텐데, 이 쌀뚝은 주방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,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중에 식에 포함이 되는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쌀이기 때문에 이 쌀은 항상 늘 주방에서 같이 곁에 있어야 짝꿍인 거죠. 짝꿍.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쌀 항아리가 될 텐데, 물론 쌀 항아리에다가 두라 하여서 또 쌀 항아리를 사야 되나, 거기다 다시 무언가를 또 배치를 시켜야 되나, 이건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쌀을 그쪽에다가 둠으로써 짝꿍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는 꿀단지인데요. 이 꿀단지라는 게 그 꿀 아시죠? 꿀? 저도 그 주방에 꿀이 있어요. 근데 단지에 이렇게 꿀을 담아서 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꿀 들어있는 통을 그냥 유리로 된 그거를 그냥 주방에다가 놓긴 하거든요. 근데 항상 이제 목을 많이 쓰고, 그리고 또 주위에서 또 꿀도 주고, 그리고 옛날에는 그 밤꿀이라 그래서 약으로도 많이 쓰였고,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꿀을 되게 고급, 귀한 그런 걸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꿀단지를 주방에 둠으로써 금전 작용을 하는 것이 어떤 꿀단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, 자, 이 부분은 꿀은 노란색이잖아요. 즉 노란색을 뭐 골드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금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는 노랗잖아요. 그래서 빛을 통해서, 그러니까 주방에서 들어오는 창문의 빛,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전 역할을 하는, 햇살이 올라서 비춰지는, 그다음에 꿀에 들어있는 색깔과 같이 작용을 해서 그 모든 게 금전을 원활하게 작용을 한다. 우리한테 있어서는 주방에 관련된 모든 기운과 그런 것들이 하나 일맥상통으로 기운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. 그래서 꿀 단지를 이제 두 번째로 했는데, 자, 이 부분은 솔직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, 이거를 들었다고 해서 막 또 꿀 사러 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죠. 없으면 없는 만큼 하되, 그냥 그 부분이 그냥 저는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배치를 해둘 뿐인 거지, 굳이 그거를 꼭 사서 그걸 거기다 일부러 배치를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미신인 것처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되 너무 맹신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칼인데요. 자, 이제 이 칼은
장단점이 있어요. 솔직히 우리한테 해롭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칼입니다. 그러나 부정을 나쁜 거를 몰아낼 때 그리고 안 좋은 것을 거두어낼 때도 이 칼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. 자, 근데 주방에 들어갈 때 그래서 칼을 항상 어디다가 놓아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칼은 주방에 배치를 해도 돼. 항상 칼 끝이, 그러니까 칼날이 보이지 않게끔 배치를 해 두어야 되고, 그리고 주방을 들어갔을 때에 12시 방향이 아닌 어떠한 대각선의 위치 아니면 코너 아니면 뭐 어디 뭐 싱크대 밑에 한 집집마다 좀 다르게 배치를 해 두시겠죠? 네, 그러나 이 칼을 비춰지는 칼끝이 비춰지게끔 배치를 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주방에 있어서야 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칼입니다. 그래서 칼이 우리한테 날카롭게 작용이 될 때는 그 칼끝을 무디게 보여지게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. 그리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방을 들어가서 12시 방향 직선 코스에 있게 칼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항상 눈과 보여지는 12시 방향의 대각선 쪽으로 코너 자리에다가 요즘에는 칼을 둔는 보관함이 많이 있잖아요. 나무로 된 그런 리빙에서 쓰는 그런 거에다가 칼을 꽂아 놓아도 되고 개수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가위나 어떤 칼이나 막 보여지게 걸어두고 이거를 세워두고 이 칼날이 보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자꾸 그 집안에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소리가 나고 구설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. 자, 여기서 팁은 그 집안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. 그리고 그 집에 좀 뭔가 감정 기복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섬세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끝이 보이지 않게끔 배치를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건 지혜인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주방에 있어야 할 3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항상 이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혼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근데 이 혼밥을 드시는 분들은 귀찮죠. 귀찮다 보니까 밥솥에 해먹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항상 그래서 햇반을 사다가 먹곤 하잖아요. 근데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밥을 해먹을 때 그 냄새, 그 쌀의 냄새 있죠? 밥을 할 때 밥통에서 칙칙칙 하면서 나온 그 냄새로 인해서 기운을 작용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집에서 혼밥을 잘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금전을 요하고 원할 때는 조그만한 미니 밥솥을 두고 쌀이랑 같이 둠으로써 이 금전이 오고 가는 통로를 방해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제 주위에도 제 신도분들 주위에도 혼술, 혼밥, 혼자서 아주 즐기시는 분들이 몇몇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밥통은 장식용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장식용을 굳이 둘 이유가 뭐가 있나, 저렇게 밥통을 두고 왜 밥을 안 해먹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집안에 밥 냄새가 풍기고 그리고 아침에 그 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방에 풍김으로써 금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고요.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